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카페인에 좀 민감한데도 커피를 좀 드셨다든가,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조직학적으로는 전립선 비대가 40대 이후에 생긴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30대라든지 한 20대라든지 이럴 때도 전립선 때문에 소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소변 증상이 또 다른 이유들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립선으로 인한 원인은 전립선염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변이 줄기가 남들보다 좀 약했어요. 그리고 이미 20대, 30대쯤에 방광 변성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요도염이라든지 다른 요도 구조적인 이상이 전립선 외의 곳에 있는 경우도 있으시고, 사실 좀 드물게는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방광을 관장하는 신경들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 기능 때문에 소변 증상이 좀 나타난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특히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자체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특히나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에 몰두해야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어떤 기간 안에 밤새워서 뭘 하실 때 카페인 많이 드시잖아요. 물도 많이 드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중간에 깨게 되고, 아니면 자주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더 못 참는 것 같고, 회의 중간에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 계속 하시고, 그런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도 하고, 음료를 좀 조절하시기도 하면은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1번 치료는 습관 교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환자분께서 지내는 습관이 어떤지, 물은 어떻게 드시고, 배뇨를 하실 때는 어떤 환경에서 하시는지를 여쭤보게 되고요. 이런 환경들에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먼저 이제 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서, 다른 습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때는 약물 치료로 초반에 좀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전립선 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너무 짧게 하면 오히려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약물 치료, 습관 교정을 진행하면서 충격파 치료라든지 자기장 치료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들도 병행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카페인에 좀 민감한데도 커피를 좀 드셨다든가,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 정말 20대 환자분에서도 요도협착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방광 경부협착이 발견된다든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어리니까, 나는 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방광 변성으로 이어지고, 방광 변성이 처음에는 가역적인 방광 변성에서 나중에는 비가역적인 변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실 때는 의료기관에 찾아보시는 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